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의 회전문이 천천히 돌더니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박종수 할아버지.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은 회색빛이 도는 낡은 점퍼였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해져서 안감이 살짝 비쳤어요. 무릎까지 내려오는 갈색 면바지는 군데군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탁을 해도 안 지워지는 그런 얼룩들이었어요. 발에 신은 운동화는 뒤꿈치가 닳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대가 살짝 끼어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의 손 같았죠. 할아버지는 회전문을 벗어나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죠.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가죽 소파, 벽면에 웨딩 사진들까지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잠시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쳤어요. 그리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묵직한 게 담겨 있었어요. 정말 좋긴 좋구나.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메모지였어요.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름을 또박또박 받아 적은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꽂혔어요. 프런트 데스크에는 2명의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진, 28살의 상담 직원이었어요. 또렷한 화장에 칼같이 자른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작은 명품 로고가 새겨진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입가에는 훈련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이예린이 앉아 있었어요. 25살의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수진보다 화장이 연했고 어딘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의 눈치를 항상 살피며 따라 행동하는 스타일이었죠. 수진은 손님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고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사모님. 다이아몬드 홀 그 날짜로 예약 잡아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완벽하게 훈련된 친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진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눈에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시선이 할아버지를 빠르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수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예린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예린도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어요. 두 직원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거 뭐야? 모르겠는데. 네가 처리해. 그런 무언의 신호가 오갔죠. 할아버지가 천천히 데스크로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수지는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모니터만 응시하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클릭, 클릭. 저기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그제야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소는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쳐다보듯 그런 눈빛이었죠. 네, 어르신. 수진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싶어서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담실에 흐르던 클래식 음악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린이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예약이요?
수진이 되묻듯 말했습니다. 네, 결혼식 예약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수진과 예린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데스크 밖으로 나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노골적이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감정하듯 그렇게 훑어봤죠. 여기 폐지 수거하는 곳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움찔했어요.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로 예약하러.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린이 끼어들었습니다. 데스크에서 두꺼운 브로슈어를 집어들고 할아버지 앞에서 펼쳤어요. 여기 기본 패키지가 1,000만 원이에요. 예린이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프리미엄은 5천만 원이고요. 수진이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1,000만 원 내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 그리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할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맞아요. 예린이 낄낄대며 거들었습니다. 그냥 편히 사시지. 수진이 팔짱을 더 꽉 꼈어요. 결혼 꼭 하셔야겠으면요. 동사무소 가세요. 그녀가 출구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혼인신고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조촐하게 하시든가요. 예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여기는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니에요. 예린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해하시죠? 할아버지의 어깨가 조금 처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옆 상담 테이블에서 누군가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저 할아버지 좀 봐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과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화려했어요.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은 예비 신부로 보였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예비 신부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소리 낮춰요. 들으시겠다. 들으시라고 하는 거지. 중년 여성이 더 크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치매 걸리셨나 봐. 이 나이에 결혼식 예약한다니 정신이 온전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중년 여성이 혀를 찼습니다. 즉, 그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경찰 불러서 보호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출구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로.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예린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오시려면 최소한 양복이라도 입고 오셔야죠. 예린이 할아버지의 옷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요? 그때였습니다. 예린이 코를 찡긋거렸어요. 그리고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손으로 코를 살짝 가렸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희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그녀가 출구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빨리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던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2층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지민 과장이었어요. 이 웨딩홀의 운영 총괄이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포니테일로 묶어 올렸고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세련됐습니다. 목에는 작은 진주 펜던트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그런 눈빛이었죠. 지민이 계단을 빠르게 내려왔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로비 상황을 파악했어요. 할아버지를 둘러싼 직원들, 구경하는 손님들, 그리고 나가라며 손짓하는 수진까지요. 지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단호했습니다. 수진과 예린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과장님. 수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오셔서 뭐라고 했어? 지민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예린이 더듬거렸어요. 여기가 비싸니까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손님한테? 지민이 두 직원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님이 예약 상담하러 오셨는데 옷 보고 쫓아내려고 한 거야?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시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죠. 수진 씨, 예린 씨. 지민이 두 직원의 이름을 불렀어요. 두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웨딩홀 슬로건이 뭐지?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랑의 평등한 축복을 입니다. 지금 한 행동이 그 슬로건이랑 맞는 것 같아?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지민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어요. 당장 사과드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수진과 예린이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두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어요. 지민이 옆에서 구경하던 중년 여성을 쳐다봤습니다. 중년 여성이 화들짝 놀라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꼭 아는 채로요. 지민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따뜻하고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지민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무례하게 대해서요.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제가 이런 차림으로 와서. 어르신. 지민이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옷차림이 뭐가 중요해요. 지민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손님은 손님이에요. 어떤 옷을 입고 오셨든 저희한테는 똑같이 소중한 손님이세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지민이 팔을 내밀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민이 로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민이 할아버지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로비와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은은한 조명이 천장에서 따뜻하게 내려왔고 바닥에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아름다운 웨딩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장미꽃이 피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꽃이 꽂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 있었어요. 소파는 푹신한 가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무시당하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지민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푹신한 소파에 몸이 살짝 파묻혔습니다. 지민이 직접 차를 준비했어요. 유자차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달콤한 유자향이 퍼졌습니다. 따뜻한 거 드시면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민이 찻잔을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당연히 해야죠. 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우리 손님이신데요. 지민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따뜻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결혼식 예약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네. 할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좀 갑자기 온 것 같아서. 아니에요. 지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이 편하실 때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민이 테이블 위에 놓인 브로슈어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가격표를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상담만 편하게 하시고 계약 안 하셔도 돼요. 지민이 브로슈어를 펼쳤어요.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거 뭐든 물어보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시는 날짜나 규모가 있으세요? 지민이 물었어요. 하객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오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날짜는 빠를수록 좋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하객은 많지 않아요. 30명, 40명,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지민이 메모를 했어요. 네. 소규모 웨딩이시네요. 지민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저희 가드놀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거든요. 지민이 태블릿을 할아버지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아름다운 공간이 보였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제단, 하얀 의자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까지요. 할아버지가 화면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쁘네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같은 것, 아니면 간절함 같은 것이요. 지민이 그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지민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지민을 쳐다봤어요. 어르신께서 직접 오셔서 알아보시는 거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지민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 핀 장미꽃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첫째 아내하고는. 할아버지가 잠시 멈췄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27에 만나서 29에 결혼하고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들 하나 낳고 참 열심히 살았어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한복도 빌린 거였고 패백도 친척집 작은 방에서 했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할아버지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할아버지가 그때를 떠올리듯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내가 먼저 갔어요. 지민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갑자기요. 할아버지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입에 가져갔어요. 따뜻한 유자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담담해졌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바쁘니까 자주 못 보고. 지민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또 밥 먹고 자고.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루하루가 다 똑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해가 떴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만 쉬는 거였죠. 그때 할아버지의 눈가에 희미한 빛이 돌았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한 분을 만났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경로당에서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분도 혼자셨어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이 40년을 혼자 사셨대요. 지민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혼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40년을 혼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밥같이 먹고 공원 산책하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혼자 밥 먹다가 누군가랑 같이 먹으니까 밥맛이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어요. 그분이 우산이 없어서 경로당에서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때를 떠올리듯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 서서 비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제가 우산을 씌워드렸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렸고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처음으로 누가 우산 씌워줬어요. 지민의 눈이 커졌어요. 그 말 듣는데 할아버지가 가슴을 짚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팠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민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 뭐 하는 짓이야.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셌어요. 염치도 없다. 망신이다. 자식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의별 소리 다 들었어요. 지민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들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냐고. 돌아가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할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한동안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밥 같이 먹고, TV 같이 보고, 밤에 손잡고 자고,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주먹을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지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손에 든 찻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얼마 전부터 지민이 긴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가 자꾸 아프다고, 밥도 못 먹겠다고.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췌장암이래요. 지민이 숨을 멈췄습니다. 상담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어르신. 지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 사람한테 평생 미안한 게 있어요. 지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뭔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결혼식을 못 해줬어요. 지민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처음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결혼식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젊었을 때 못 해본 거, 이 나이에 해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야.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웃어. 할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그래요. 그냥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 눈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웃고 있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가슴을 짚었습니다. 그 눈이 자꾸 생각나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신부가 되어 본 적이 없대요. 지민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첫 번째 남편이랑도 가난해서 결혼식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도장만 찍었다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커녕 한복도 못 입어봤대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지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딱 하나만 해주고 싶어요. 지민이 숨을 멈췄어요. 결혼식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웨딩드레스 입히고 면사포 쓰고 꽃다발 들고.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어요. 제대로 된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지막 선물로 여기서 결혼식을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지민이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담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고도 지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도 지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민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 핀 장미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7살 때 지민이 손을 꼭 쥐었어요. 교통사고로 두 분 다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담담해졌습니다. 그 할머니도 제가 25대 돌아가셨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친구들 아빠 보면 부러웠어요. 지민이 그때를 떠올리듯 눈을 감았습니다. 운동회 때 달리기 응원해주는 아빠.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졸업식 때 꽃다발 들고 오는 아빠. 지민이 눈을 떴습니다. 생일날 케이크 사들고 오는 아빠.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저는 딱 한 번도 아빠한테 손잡아 본 적이 없어요. 지민이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까 지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르신이 로비에 들어오시는 거 봤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민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저 정도 연세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저렇게 생기셨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어르신한테 무례하게 하는 거 보는데 지민이 가슴을 짚었어요.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우리 아빠가 살아계셨는데 누가 저렇게 대했으면. 지민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진짜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지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감쌌어요. 어르신.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민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제가 이 결혼식 해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예식장 비용, 식사비, 꽃장식, 드레스 대여. 지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다 제가 부담할게요.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절대 안 돼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걸? 할아버지가 손을 빼려고 했어요. 어르신, 제발이요. 지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 힘주어 잡았어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저 평생 아버지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돈도 드리고 싶었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었고 지민이 고개를 떨궜어요. 생신날 케이크도 사드리고 싶었고 지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플 때 병원도 모셔드리고 싶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럴 아버지가 없잖아요.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영.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할아버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허둥지둥 일으키려 했어요. 일어나세요, 어서. 하지만 지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지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탁드려요. 지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간절했어요. 제 아버지가 돼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딱 이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만이라도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어르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지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면 지민이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선물 드리는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입술을 떨었어요. 제발요. 지민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건 제 꿈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상담실에 흐르던 음악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진짜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도 돼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거 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민이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데요? 할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준비하신 걸로 하세요.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한테는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선물이어야 하잖아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지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영감이 이걸 다 준비했어? 그러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원의 장미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마당에는 수국이 피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수국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었어요. 삐걱. 낡은 대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옥순 할머니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왔어요? 옥순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할아버지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앙상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오늘 결혼식장 갔다 왔어.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날짜도 잡았어. 할아버지가 옥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옥순이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른 부축했어요. 조심해. 천천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식장이라니.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결혼식 하자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옥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 그냥 가도 되는데. 뭔 소리야? 할아버지가 옥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알아. 할아버지가 옥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지. 할아버지가 손을 뻗어 옥순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주름진 손이 주름진 뺨을 쓸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선물이야.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꼭 해주고 싶었어.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정말, 옥순이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한 팔이 할아버지의 등을 감쌌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옥순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할아버지가 옥순의 등을 토닥였어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해줄게. 두 사람이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마당의 수국이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과 할아버지는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짧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꽃을 고르는 날이었어요. 플로리스트가 여러 가지 꽃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작약, 안개꽃까지요. 부케는 어떤 꽃으로 할까요? 플로리스트가 물었습니다. 흰 장미가 클래식하고요. 작약은 화사해요. 지민이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어르신, 할머니 좋아하시는 꽃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국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집 마당에 수국이 피거든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듯 먼 곳을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이 맨날 물 줘요. 아침마다 호스 들고 나가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리움으로 물들었어요. 수국 피는 계절이면 하루 종일 마당에 앉아서 꽃 보고 있어요. 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수국으로 할게요. 지민이 플로리스트에게 말했어요. 부케도 수국으로, 제단 장식도 수국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플로리스트가 메모를 했어요. 수국에 흰 장미랑 안개꽃 섞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청첩장을 쓰는 날이었어요. 지민이 청첩장 샘플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금박이 들어간 것, 꽃무늬가 있는 것, 심플한 것까지요. 어르신, 어떤 게 좋으세요? 할아버지가 청첩장들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써도 될까요? 지민이 눈을 깜빡였어요. 직접이요? 손글씨로요. 할아버지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인쇄된 거보다 마음이 더 담길 것 같아서. 지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너무 좋죠. 그렇게 해요. 지민이 종이와 펜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펜을 잡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어요.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늦은 나이지만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줄도 살짝 비뚤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멈칫했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해서 할아버지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다시 쓸까요? 아니에요. 지민이 청첩장을 들어 읽어봤어요. 이게 더 따뜻해요.
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인쇄된 것보다 훨씬 좋아요. 마음이 느껴져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이 분주했습니다. 가든홀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입구부터 제단까지 버질로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얀 천 위에 수국 꽃잎이 흩뿌려져 있었어요. 파란색, 보라색, 흰색 꽃잎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제단 양옆에는 수국과 장미로 만든 화환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고른 꽃들이었습니다. 옥순이 좋아하는 꽃이요. 하객석은 작았지만 정갈했어요. 화이트와 아이보리 톤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의자마다 작은 리본이 달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지민이 일찍 나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동선 확인했죠? 지민이 스태프에게 물었어요. 네, 과장님. 다 확인했습니다. 신부님 체력 고려해서 식 진행 시간 짧게 가는 거 알죠? 네. 30분 안에 끝나도록 준비했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재단을 향했습니다. 오늘이구나. 지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오는 할아버지, 허리가 굽은 할머니, 보청기를 낀 어르신까지요. 걸음은 느렸지만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종수야.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짜 결혼식 하는 거 맞아?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진짜야. 야, 이 나이에 이런 거 하는 거 처음 봐. 경로당 친구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멋있다, 진짜. 우리도 본받아야겠어.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마누라한테 꽃다발이라도 사줘야겠다. 꽃다발은 무슨. 자네 마누라는 현금이 더 좋아해. 하하.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한쪽에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에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준혁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왔구나.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냐고, 돌아가신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던 아들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죄송해요. 처음에 반대해서. 할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준혁이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어요. 굽은 허리, 앙상해진 어깨. 시간이 흘렀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버지. 준혁이 작게 속삭였어요. 진심으로요. 신부 대기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옥순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아색 레이스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여윈 어깨, 앙상한 팔. 병으로 많이 마른 몸이었지만 드레스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면사포가 씌워져 있었어요. 흰 레이스가 주름진 얼굴 위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연했지만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어요. 옥순이 거울 속 자신을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거울을 만졌습니다. 이게 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울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늙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였어요.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신부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지민이 옥순을 보자마자 멈춰섰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옥순이 지민을 쳐다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많이 도와줬다면서요. 옥순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영감이 그러더라고요. 예식장 직원분이 많이 도와줬다고.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한 거예요. 옥순이 손을 뻗었어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옥순이 드레스를 내려다봤어요.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어보다니. 지민도 눈물을 훔쳤어요. 할머니, 지민이 옥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예요. 가드놀.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선율이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단 연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가슴에는 흰 장미 코사지가 달려 있었어요. 평소의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흰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 종수 멋있다. 경로당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20년은 젊어 보여.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맞장구 쳤어요. 신랑 진짜 멋있네. 할아버지가 주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되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가드놀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하객이 뒤를 돌아봤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탄 옥순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순간 가드놀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옥순이 거기 있었습니다. 상아색 웨딩드레스, 레이스가 달린 긴 소매, 어깨 위로 드리워진 하얀 면사포, 그리고 손에 든 수국과 장미 부케. 병으로 여윈 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신부였어요. 하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예뻐. 옆에 앉은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냈어요. 나도 저런 거 입어보고 싶었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지민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수국 꽃잎이 휠체어 바퀴 아래에서 살짝 눌렸어요. 부드러운 향기가 퍼졌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들어 지민을 올려다봤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저야말로요, 할머니. 버질로드의 끝.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멈췄어요. 지민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았어요.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예뻐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도 멋있어요. 옥순이 웃으며 울었어요. 오늘 진짜 멋있어요. 혼주석에서 준혁이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가 저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보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신랑 아드님이시죠?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민이 서 있었어요. 네이비색 정장의 포니테일.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준혁이 대답했어요. 과장님이시라고요? 네. 한지민입니다. 지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뭔가가 스쳤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요. 아버지한테 잘해주셔서.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정말 예쁘네요. 준혁이 재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봐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결혼식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주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주례가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신랑 박종수 씨. 주례의 목소리가 가드노래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 김옥순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옥순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신부 김옥순 씨. 주례가 옥순을 쳐다봤습니다. 신랑 박종수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례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두 분은 서로에게 사랑의 서약을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감쌌어요. 옥순 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만나서 다시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졌어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 내일은 뭐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옥순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하루를 100년처럼 사랑할게요. 하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사람, 소리 없이 우는 사람, 서로를 껴안는 노부부까지요. 옥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종수 씨.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만나고. 옥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어요. 옥순이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준 사람.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옥순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남은 시간은 모두 당신 거예요. 가든홀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지민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주례가 미소 지었습니다. 신부에게 입맞춤하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옥순에게 다가갔어요. 휠체어에 앉은 옥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어요. 살짝 옥순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오래된 사랑이 담긴 입맞춤이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옥순의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눈물과 미소가 함께 번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작은 홀에서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오늘 결혼식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민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신혼여행은 가세요? 아. 할아버지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설악산 쪽에 좋은 펜션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가서 이틀 정도 쉬다 올까 해요. 설악산이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잠깐만요. 지민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설악산 쪽에 저희 호텔 계열 리조트가 있어요. 지민이 봉투를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여기 2박 3일 숙박권이에요. 받으세요.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건 진짜 안 돼요. 어르신. 지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요. 지민의 눈이 간절했어요. 이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지민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봉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지민을 안았습니다. 딸을 안듯이 지민도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를 안듯이 두 사람이 한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리조트, 아름다운 산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객실은 넓고 따뜻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설악산의 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나무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단풍이 절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옥순이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담요를 가져다 무릎 위에 덮어줬어요. 여기 정말 예쁘다. 옥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러게. 할아버지가 옥순을 쳐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여윈 볼, 움푹 들어간 눈. 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종수 씨, 옥순이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응, 결혼식 해줘서 고마워요.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옥순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거 꿈만 같아요. 할아버지가 옥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객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2박 3일. 짧지만 행복한 신혼여행이었습니다. 둘은 맛있는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리조트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옥순을 부축해 방에 눕혔습니다. 좀 쉬어. 할아버지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피곤하지? 응. 근데 행복해요.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옥순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지? 할아버지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준혁이 인사했습니다. 지민 씨?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였어요. 어떻게 갔지? 그때 할아버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었어요. 맞잡혀 있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혹시? 아버지. 준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뭐?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뒤에서 옥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옥순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선 두 사람을 봤어요. 어머. 옥순이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세상에. 너희 둘이? 준혁과 지민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 아니야.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둘이 어떻게? 준혁이 지민을 쳐다봤어요. 결혼식 날 처음 만났는데요. 준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마음이 갔어요. 지민의 얼굴도 빨개졌습니다. 저도.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지민이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연락처 교환했거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매일 연락했어요. 준혁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전화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할아버지와 옥순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옥순이 손뼉을 쳤어요. 이런 일이. 내 결혼식에서 아들이 짝을 찾았네. 할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혁과 지민이 민망해했어요. 할아버지가 준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됐다. 진짜 잘됐어. 옥순이 지민에게 다가갔어요. 앙상한 손으로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 씨.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옥순이 지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한테 베풀어준 것도 고맙고, 이제 우리 아들까지.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다 무슨 복인지. 지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옥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분에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지민이 옥순을 쳐다봤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평생 혼자였는데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옥순이 지민을 안았어요. 우리가 가족이 되자. 옥순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민이 옥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할아버지와 준혁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아버지가 준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 만났다. 할아버지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 아가씨, 좋은 사람이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네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옥순이 차려준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푸짐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후 5개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 같은 가든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지민의 결혼식이요. 가든홀이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지민의 직장 동료들, 준혁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까지요. 그리고 한쪽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5개월 전 결혼식에 왔던 경로당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종수야. 흰 머리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5개월 만에 또 왔네.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 아들 결혼식이야. 허허, 부자가 같은 해에 결혼이라니. 경로당 친구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툭 쳤어요. 복 받았다, 진짜. 할아버지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혼주석에는 옥순이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이 더 빠졌고 얼굴도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힘을 냈습니다. 연한 화장을 하고 예쁜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니까요. 아니, 며느리의 결혼식이니까요. 신부 대기실. 지민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였어요. 화려하고 우아했어요. 긴 면사포가 바닥까지 끌렸고 손에는 흰 장미 부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하지만 지민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지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내 결혼식이야.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오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지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평생의 꿈이었어요. 아버지 손잡고 버질로드 걷는 것. 아버지가 신랑에게 딸의 손을 건네는 것. 모든 신부의 꿈이었죠. 하지만 지민에게는 그럴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지민이 눈물을 훔쳤어요. 울면 안 돼. 화장 번져.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이 돌아봤어요.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가슴에는 흰 장미 코사지가 달려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잖아.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내가 오늘 손잡아줘도 되겠니? 지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버질로드.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지민이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오늘 아버지 해줄게. 지민이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민을 안아줬어요. 주름진 손이 지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화장 다 번진다. 아버지. 지민이 할아버지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리고 눈을 맞췄습니다. 가자. 신랑이 기다린다. 결혼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가든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하객이 뒤를 돌아봤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순간 가드놀이 고요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지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 할아버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잡고 있으니까.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아버지. 버질로드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짧았어요.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손잡고 버질로드 걷는 것. 그 단순한 꿈이요. 지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아빠, 지금 보고 계세요? 버질로드 끝.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지민의 손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며느리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소중하게 대해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속할게요. 평생.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손을 놓았어요. 지민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혼주석으로 걸어갔어요. 옥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여보. 옥순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며느리가 생겼네. 할아버지가 옥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예쁜 며느리야. 옥순이 웃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준혁과 지민이 서약을 했어요.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준혁이 지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지민도 준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입맞춤. 준혁이 천천히 지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살짝 입술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이 부케를 던졌어요.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축하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민이 옥순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옥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옥순이 웃었어요. 지민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효도할 시간 주셔야 해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옥순이 지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와줘서 우리 집이 따뜻해졌어. 지민이 옥순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앙상한 어깨가 부러질까봐.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태프들이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꽃장식을 치우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지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민아. 지민이 돌아봤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아버님. 두 사람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민아. 네. 처음 예식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 지민이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는 때가 아닌 것 같았어. 할아버지가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오해할까봐. 그게 뭔데요?
할아버지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갈색 봉투를 건넸어요. 지민이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이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지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숫자가 보였습니다. 30억. 아버님.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랑 옥순이가 평생 모은 돈이야.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식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다들 나를 무시했잖아.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낡은 옷 입고 왔다고, 돈 없어 보인다고. 할아버지가 손을 내려다봤어요. 폐지 줍는 노인 취급했지. 치매 걸린 노인 취급했고.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다 봤어. 사람들 눈빛.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너만. 할아버지가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옷이 어떻든 돈이 있든 없든.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마음을 봐줬어.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민아. 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뤘어.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옥순이한테 결혼식 해줬고, 아들 장가 보냈고, 예쁜 며느리 얻었고. 할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손주도 곧 볼 테고. 할아버지가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남은 게 있다면 빚을 갚는 일이야. 지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빚은 너한테 졌어, 지민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그날부터 너무 고마웠어.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옥순이 결혼식 해줘서. 신혼여행 보내줘서.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할아버지가 지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돈은 내 감사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민이 오열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예식장에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지민이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님. 지민이 할아버지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지민의 등을 토닥였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3개월 후 병원 병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옥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눈도 잘 뜨지 못했어요. 병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옥순아. 할아버지가 작게 불렀어요. 옥순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옥순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힘들어? 할아버지가 옥순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옥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행복해. 옥순이 힘겹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주름진 손이 주름진 뺨을 쓸었습니다. 당신 만나서.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좋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야. 할아버지가 옥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 만나서 다시 살았어.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 고마웠어요. 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어요. 웨딩드레스 너무 예뻤어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옥순의 손에 입을 맞췄어요. 여보, 응, 다음 생에도. 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만나요. 응.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다음 생에도 만나자. 꼭. 옥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옥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천천히. 옥순아. 할아버지가 옥순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옥순아. 할아버지가 옥순을 흔들었어요. 옥순의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옥순아. 할아버지가 울부짖었어요. 병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옥순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지민이 상주처럼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밤새 할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분이세요? 조문객이 물었어요. 네.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친딸처럼 장례 치르시네요. 효녀시네요. 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친어머니나 다름없으셨어요. 영정 사진 앞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의 웃는 얼굴이 액자 안에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옥순아.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지민과 준혁의 집.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지민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어요. 작은 손, 작은 발, 동그란 얼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귀여운 존재였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옥빈이. 준혁이 아기의 볼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빠 닮았어. 뭐가요? 저 닮았는데.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칵. 우리 손주 보러 왔다. 할아버지였어요. 손에는 장난감이 가득 든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지민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할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봤어요. 우리 옥빈이. 할아버지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예쁜 이름이다. 할아버지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지민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응.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였어요. 응?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지민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랑 같이 살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들.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맙다.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옥빈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이 옆에서 웃고 있었고 준혁이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옥빈이를 쳐다봤어요. 옥빈아. 아기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얘기 하나 해줄까? 아기가 방긋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예식장에 간 적이 있어. 지민이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 입고 갔더니 할아버지가 옛날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라고,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지민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엄마야. 할아버지가 옥빈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옥빈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일이 많을 거야. 옷이 낡았다고, 돈이 없어 보인다고, 나이가 많다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옥빈이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거라.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알았지? 아기가 방긋 웃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요. 지민이 눈물을 훔치며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 평생 혼자였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야.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널 만나서 다시 가족이 생겼어. 할아버지가 옥빈이와 지민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내도 생기고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도 생기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마치 축복처럼 따뜻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실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요. 지금까지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하고 싶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